아내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 있었어요. 단지 죽은 척해야만 했을 뿐이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김윤정. 혹시 이런 삶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후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현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청소하러 간 집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등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까지.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위험을 헤쳐나갔을까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건 한 가족의 이야기.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5년 전 남편 정동진이 세상을 떠난 후로 이런 새벽 기상이 일상이 되었어요. 몸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죠. 시어머니 정말순과 딸 정서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이 고요한 순간만이 윤정에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윤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도시락을 쌌어요. 정동진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목까지 도시락을 싸는 습관이 남아 있었죠. 문득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계란 한 판, 김치 한 통, 시든 상추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날을 노려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정말순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윤정이 물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동진이 꿈을 꿨거든. 정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5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진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저녁에는 그의 빈자리에 밥을 차려놓곤 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시고 가세요. 윤정이 말했지만 정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나 잘 챙겨 먹어. 몸 상하면 안 되니까. 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며느리인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분당으로 향하는 길,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새롭게 맡게 된 청소 장소를 떠올렸어요. 중국제약 회장 최강일의 저택이라고 하는데 급여가 다른 곳보다 월 30만 원이나 많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었죠.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이제 웬만한 집의 구조와 청소 포인트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회장 집이라니 뭔가 부담스러웠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어머니 서윤이 학비 걱정은 이제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정은 가방 속 청소 도구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걸레, 세제, 유리창 청소용 스퀴지, 화장실 청소용 브러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정동진이 살아있었다면 딸의 의대 진학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서윤이가 의사가 되다니 하며 환하게 웃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윤정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분당선 끝자락에서 내려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길은 평소 다니던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잘 정비된 가로수,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들이 다른 세상 같았어요. 윤정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언제나 긴장되는 법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최강일 회장의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유럽식 건물까지 윤정은 작업량을 가늠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잔디밭의 규모만 해도 어지간한 아파트 평수만 했습니다. 강태수 비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윤정 씨시죠? 저는 강태수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냉정하고 깐깐해 보였어요.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이니까.
특히 조심해서 청소해 주시고 지하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나 개인 물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사생활 보호에 매우 민감하시거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수입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람 냄새는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정은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해나갔습니다. 거실 청소만 2시간이 걸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점심은 근처 공원에서 드세요. 1시간 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윤정은 도시락을 들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니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새벽에 싸준 것이었죠. 혼자 먹는 점심이 쓸쓸했지만 이런 여유로운 시간도 나름 소중했어요.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나이든 부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 그리고 홀로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중년 남자까지. 그 중에서 신문을 보는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뒷모습이 어딘지 익숙해 보였죠. 바람에 신문이 날리자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동진이. 윤정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바라보는데 분명 5년 전 산에서 실종되어 시신도 찾지 못했던 남편 정동진이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과 코끝의 작은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진도 윤정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시간이 정지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정동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아. 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윤정의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진을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동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왜?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너무 위험해. 오늘 밤 9시에 한강둔치 우리가 자주 가던 벤치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과 흩어진 김밥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둔치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정확히 9시에 동진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아, 와줘서 고마워. 동진이 윤정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반 이상이 휘어져 있었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동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너와 서윤이,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매일 밤 너희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 윤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서윤이는 아빠가 그리워서 밤마다 울었고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당신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으시면서 말이에요. 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 너희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 그들은 가족까지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중국제약 신약 카디스톱, 임상시험 성공적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약, 내가 개발했던 심장약이야. 하지만 임상시험 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지.
어떤 부작용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복용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증가했어. 특히 50대 이상 환자들에게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지. 내가 개발한 약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뻔했어. 그럼 당연히 개발을 중단해야죠. 윤정이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즉시 개발 중단을 요청했지. 하지만 회사는 이미 투자받은 돈이 200억이 넘는다며 묵인하라고 했어. 임상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승인을 받겠다고 했지.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심상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만든 약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내부 고발을 준비했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려고 했어. 윤정은 동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아니었어. 동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강일이 날 제거하려고 했지. 등산을 간다고 하더니 외딴 절벽에서 밀쳐버리려고 했어. 운 좋게 중간에 나무에 걸려서 살았지만 그 후로 서병래 할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야.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서병래 할아버지 댁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하지만 최강일이 워낙 교묘하게 모든 걸 숨겨서 쉽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너를 보고 깨달았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5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 시신을 찾을 수 없었는지, 왜 수사가 흐지부지되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죠. 다음 날부터 윤정의 청소 일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최강일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진과 약속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증거를 모으겠다고 말이에요. 윤정아,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동진이 말했었죠. 최강일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거든. 증거를 찾아야 해. 그가 나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증거와 카디스톡 부작용 은폐 증거를 말이야. 윤정은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 곳곳을 탐색했어요. 서재의 서류들, 강태수의 책상 위 문서들,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강태수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김 씨, 청소하실 때 서류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강태수가 경고했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문서를 보시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회장님이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시거든요. 예전에 다른 도우미가 서류를 보다가 즉시 해고된 적이 있어요.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진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있었죠. 밤에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씩 증거를 모아가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최강일과 강태수의 전화통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재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확실히 처리됐나? 최강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산에서 실족사한 걸로 처리됐고 수사도 종료됐어요. 강태수가 대답했죠. 좋아. 그런데 요즘 수상한 움직임은 없나? 혹시 누군가 캐고 다니는 건 아니고? 최강일이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은밀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동진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서윤이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예전과 다르고 밤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윤정은 딸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의대생답게 사람의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별일 없어, 서윤아. 그냥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거짓말할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체중도 줄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혹시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의대생이잖아요. 엄마가 무슨 일 겪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결국 윤정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아빠가 살아있다고. 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정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동진이가 살아있다고? 5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아빠가 살아계세요. 윤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라서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정말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매일 아침 물 떠놓고 기다렸는데. 윤정은 어머니를 달래며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카디스톱의 치명적인 부작용, 최강일의 제거 음모, 그리고 동진이 5년 동안 겪어야 했던 은신 생활까지 말이에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을 꼭 혼내줘야 해요. 정말순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켰다니. 절대 용서 못해.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서윤이 의학 지식을 활용해 카디스톱의 부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했고 정말수는 매일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서윤이 말했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윤정은 딸의 말에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자칫하면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윤정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강일이 3박 4일로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어요. 강태수도 회장을 수행하느라 자리를 비웠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윤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평소 출입이 금지되었던 서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장 뒤쪽에 작은 금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마침 강태수가 서둘러 나가면서 금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금고 안에는 각종 계약서와 기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윤정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카디스톱 프로젝트 기밀 보고서였어요. 손을 떨며 문서를 펼쳐보니 부작용 데이터 조작, 지시서와 함께 정동진 제거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제거 방법과 사후 처리 계획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산행 중 실족사로 위장, 시신, 은폐 방법, 가족 동향 감시 등 섬뜩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최강일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어요. 증거는 확보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금고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재빨리 서재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 청소를 하는 척했죠. 벌써 오셨어요? 윤정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강태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김 씨, 혹시 서재에 들어가셨나요? 강태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복도만 청소했어요. 서재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강태수는 서재 안을 자세히 살펴보러 갔습니다. 금고 주변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그의 중얼거림이 윤정의 귀에 들렸죠. 그날 이후 윤정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어요. 강태수는 직접 윤정의 뒤를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집에 가는 길까지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윤정아, 너무 위험해. 이제 그만하자. 동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한강둔치가 아닌 외딴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이 촬영한 문서들을 보며 동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었구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하지만 그들이 의심하고 있다면 더 이상은 안 돼.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이 퇴근길에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환승을 2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따라왔죠. 윤정은 공포에 떨며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으로 피했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정이 동진에게 말했어요. 어제도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 가족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어느 날 밤 윤정이 집으로 돌아오자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윤정 씨죠? 잠깐 대화 좀 하시죠. 위협적인 분위기에 윤정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요. 요즘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특히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가족분들도 조심하시고요. 특히 예쁜 딸 있으시잖아요. 의대생이라면서요? 이 말에 윤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정서윤이 편의점에서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서윤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가족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간 후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다칠 수도 있어요. 아빠도 우리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윤정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윤아, 내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그리고 카디스톱 때문에 고통받을 무고한 사람들을 막아야 해.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이야. 포기할 순 없어. 정말순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윤정아, 위험하면 그만둬. 동진이도 우리가 안전한 게 우선이라고 할 거야. 하지만 윤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던 어느 날, 동진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윤정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윤정아, 정말 고마웠어. 동진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하지만 이제 위험해. 나 혼자서 끝내겠어. 너와 가족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일인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죠. 그리고 제가 증거를 찍었으니까 제 증언도 필요할 거예요. 서병래 할아버지 댁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친 동진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촬영한 문서들과 함께 지난 5년간 모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검찰청 현관 앞에 서자 동진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동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동진이 말했어요. 담당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동진이 꺼낸 서류들을 보고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동진 씨면 5년 전에 사망 신고된 분 아닌가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곧 담당 검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검사였는데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동진 씨가 정말 살아계셨군요. 사망 신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동진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카디스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견했던 과정, 회사의 은폐 시도, 자신에 대한 제거 계획, 그리고 5년간의 은신 생활까지 모든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검사가 윤정이 촬영한 문서들을 보며 말했어요. 특히 이 정동진 제거 계획 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강일 회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군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즉시 수사팀을 꾸려서 중국제약과 최강일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틀 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제약 회장 최강일, 신약 부작용 은폐 및 내부 고발자 살해 기도 혐의로 긴급 체포. 경찰이 최강일의 집과 회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윤정이 청소하던 그 집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강일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강태수도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카디스톱은 즉시 시장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이미 복용 중인 환자들은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되었어요. 동진은 법적으로 사망 판정을 취소하고 본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5년 만에 정동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정동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제약은 주가 폭락과 함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카디스톱은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요. 무엇보다 동진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아빠. 정서윤이 동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아빠 꿈을 꿨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딸의 모습이 어린아이에서 당당한 성인으로 변해 있었지만 아빠를 향한 마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순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고 펑펑 울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동진도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윤정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의 고생과 두려움, 외로움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윤정아. 동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앞으로는 내가 다 책임질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이제 됐어요. 윤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서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도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양심적인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 말이에요. 동진은 딸의 말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서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라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몇 달 후, 동진은 새로운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환자들을 위한 약을 개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회사 동료들은 그의 과거를 알고 더욱 존경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윤정은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동진과 함께 준비한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진실한 카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어요. 정말수는 아들이 돌아온 후로 건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손자들이 놀러올 날을 기대하며 지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한강둔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서윤은 의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정말수는 아들 내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동진이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윤정이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동진이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동진과 김윤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살아남았고 그들의 사랑도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가족의 끈끈한 정과 변치 않는 사랑이 승리한 것이었죠. 멀리서 정서윤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부모님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